우리는 평생 헤어스타일을 104번 바꾼다고 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서, 패션에 맞춰서, 연인과 헤어져서 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겠죠? 멋진 머리를 한 연예인 사진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가끔은 실패하기도 어쩌다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의 헤어스타일이란 찾기란 비교적 쉬운 일 아닐까 해서요. 우리 삶에는 일, 친구, 연인, 가족 훨씬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들이 더 많으니까요.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펜타곤의 뷰티풀 들으며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보라로 진행을 하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오늘 또 100일이라고 축하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100일이 진짜 이렇게 금방 올 줄 몰랐어요. 너무 빨리 온 것 같고 앞으로는 100일이 아니라 1000일, 1억 일 정말 역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노력하는 그런 DJ 쫑블리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연진님이 미불 100일 축하해요. 연진님 감사해요. 100일 축하해요. 정한님이 우리 쫑블리 100일 축하해요. 우리 블랙이들과 100일째 만남이네요. 깍 축하해요. 정한님 축하해요. 감사해요. 변혜영님이 오래오래 가요. 하트하트. 저도 하트하트 감사합니다. 박서환님이 늘 항상 행복한 날들 만들어줘서 고마워. 더 행복하게 부탁해. 하트. 저도 더 부탁드려요. 정말 앞으로 열심히 더 저는 이 한 번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님이 100일 축하해요. 하트. 100일 떡은 백설기인데 백설기처럼 하얀 미불 안에 우리 함께 아름다움을 그려나가요. 하트. 네, 정민님 말처럼 앞으로 아름답게 정말 우리의 추억을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인님이 첫방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라니 점점 성장하는 쫑블리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수인님 감사해요. 진짜 첫방 때 사실 너무 떨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머리랑 헤어 메이크업 하고 첫방이어서 또 이렇게 하얀색 셔츠를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제가 천일 만일 정말 열심히 해서 오래오래 쫑블리로 남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비타민하우스에서 비타민, 구대회 커피에서 커피 세트, 이디코리아와 코스놀이에서 화장품, 북프렌즈에서 무드 등 말그땀에서 아로마 세트, 카페 오가다에서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 100일이니까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인피니트의 고백을 또 들어볼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는 노래 가사 속에 담긴 심리를 파헤쳐주는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희우쌤과 함께 하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인피니트의 고백 듣겠습니다. 영민님이 100일 밤을 지켜준 쫑블리 남은 밤도 지켜줘요 하트 감사합니다. 주인님이 100일의 딱인 선곡이네요. 고백. 맞아요. 주인님 말처럼 정말 좋은 선곡이었죠. 인피니트 성종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노래 속에 담긴 심리를 풀어보는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 시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희우쌤과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또 그러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하고 있는데 네. 오늘 희우스 선생님께서 진짜 굉장히 예쁜 진짜 요즘 진짜 유행하는 스타일 입고 오셔서 와 역시 패션 피플이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심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결정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어,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네. 라고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요. 네. 정말 이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순간에 무슨 선택을 했느냐, 이거에 달린 것 같아요. 문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결정은 못하는 어떤 한 번 결정하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는 그 결정장애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혹시 성종 씨는 네. 어떤 결정을 할 때 네. 과감하게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가감했어요. 오히려 예전이 되게 가감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더 가감하게 그냥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가감하진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보게 되고, 아,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요즘에 가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선생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도 뭔가 가벼운 선택은 좀 잘하는 편인데 좀 중요한 선택 같은 거 있을 때는 네. 굉장히 오래 시간을 들이는 것 같아요. 어,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문제는 그러다 음, 보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마지막 네. 순간에는 약간 좀 그냥 마지막에 음. 충동적으로 딱 결정해버리는 그런 게 좀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더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더 약간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계속 요즘에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음. 아니, 선택에 관한 고민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선택을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아, 걸리고 그리고 결정도 못하고 막상 선택한 다음에도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네. 봐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 진짜 이건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음, 굉장히 쉽게 정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네.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차이에, 이런 사람들의 사이에 있는 차이가 뭐에서부터 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음, 해보려고 해요. 네. 우선, 먼저는 네.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어, 결정장애인 사람들에 대해서, 결정장애. 예.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 들으면서 결정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노래는 소유의 사일런스라는 서유 노래예요. 네, 씨의, 그 드라마 라이프라는 드라마의 그 아, OST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진짜 좋은 노래. 네, 진짜 좋은 네네. 노래잖아요. 자, 그럼 소유의 사일런스를 짧게 들어본 후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만 혼자일까 여태 뭘 기다린 걸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 내게 필요한 내일 Silence life 나만 혼자일까? 여태 뭘 기다린 걸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 노래 속 주인공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고민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게 필요한 내일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네. 외롭다, 혼자라는 느낌, 그리고 늦었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음, 같고요. 그래서 혼자 같고 누가 선택을 하는 걸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네. 네.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것 음, 같습니다.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무 선택도 내리지 못한 경험은 누구나 있어요, 사실. 맞아요. 뭐, 네. 사소하게 뭐, 오늘 점심에 뭐 먹지, 뭐, 이런 결정이야. 뭐, 좀 늦어도, 아니면 잘못 네. 선택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네. 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 있잖아요. 근데 많죠. 그건 타이밍을 놓쳐서 후회하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뭐 하던 일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만둔 다음에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바리스타를 할 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원을 그렇죠. 다닐지 어디 문화센터를 갈지 막 고민을 하는데 네. 학원은 가깝긴 한데 네. 수강료가 비싸고 문화센터는 음, 먼데 대신에 수강료가 예, 저렴하고 저렴하고, 그래서 막 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문득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문화센터의 신청 기간이 끝나버린 거를 어느 순간 고민하다가, 예, 아이고, 그쵸. 그래서 하는 수 네. 없이 선택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음 개강을 아, 기다릴까? 근데 그건 다음
봄이거든요. 그럼 몇 달을 네.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좌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아이고, 안타까웠거든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음엔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빨리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고민 있을 테고요. 또 지금 방송을 듣는 이제 블랙이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연애에 대한 선택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네.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음,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언제 고백할까? 내 마음을 네. 고백할까 말까도 있고 언제 고백할까? 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사실 되는 타이밍이 거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썸을 타다가 이쯤이면 고백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직은 그만큼 호감은 없는 것 같기도 음, 하고 그래서 괜히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막 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시간만 질질 끌게 되고 막 타이밍 놓칠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경우 많죠. 네, 진짜 많죠. 아니,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결과가 어떨지 모르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선택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보통 이런 선택장의 순간은 선택할 게 굉장히 단순할 땐 별로 음, 문제가 안 돼요.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러면 네. 아, 먹으면 되는 거고, 쉬우니까 두 가지 중에 하면 그쵸. 네. 되니까. 맛이 없으면은 그만인 건데, 네.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 뭐, 중국집 메뉴판을 막 다 갖다 주고 여러 가지를 아, 선택하게 하면은 와,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어떤 선택의 순간에 생각해야 될 어떤 정보들이 음,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네. 선택을 내리기가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을수록 뭐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너무 선택지가 많아지면 행복을 음. 방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고 또 만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부러워요. 그런 부러워요. 사람들.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경제학자인 허먼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결정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두 가지 타입으로 음, 나눈다고 해요. 네. 영어로 satisfier와 maximizer라고 하는데 오, 우리말로 옮기면 최소한의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오, 같아요. 갑자기 더 궁금해지는데요. 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최소한의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 같은 경우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정도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뭐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은 난 만족해. 음, 이런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바로 옮겨버린다고 해요. 네. 근데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비교를 해서 더 나은 것,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것, 좀 더 나은 것, 이걸 음, 찾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좋은 걸 발견을 해도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음, 싼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선택을 못 하고 오래 네.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노래 속 주인공인 경우는 너무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 하다 보니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 굉장히 시간이 오래 흘렀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주저주저 하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 허비하고 음, 후회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후회하고, 같아요. 그렇죠. 음, 후회 참 줄이면 좋을 텐데. 네. 저도 그렇고요. 네. 저도요. 박사님이 결정과 선택, 인생 사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죠. 저는 선택에 늘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서원님 음, 그러셨군요. 맞아요. 이럴 때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사실 어려운 문제라 그쵸. 이거를 어떻게 빨리, 최대한 빨리 결정하면 좋을 텐데 음, 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찾다 보면. 네. 네. 그리고 문지현 님이 중요한 선택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음, 그쵸. 진짜 중요한 선택일수록 네. 더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많이 네. 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중요한 네. 문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신영현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앞뒤 상관없이 이 길로 할래. 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고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현님 그쵸. 말처럼 진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결과가 어떨지를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조심하게 때는 되고. 예, 그냥 막 도전도 해보고 자신감도 있으니까 음, 음, 해보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 결과를 좀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많은 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소희의 사이런스를 조금 더 들어본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저 희미해진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어딘가 내가 찾는 답이 있을까. 노래 속 주인공이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답을 찾아 방황하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네, 가사가 저 희미해진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어딘가 내가 찾는 답이 있을까? 이런 물음표로 끝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도 답을 알려주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반응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운 길.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네. 그때 진짜 누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얼마나 좋아요. 예,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선배든 후배든 네. 동료든 누가 조언을 줄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그 네. 선택이 옳았나 옳지 않았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 또 못 내린 사람이 따로 있나요? 네. 그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최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불만 그리고 불안이 훨씬 더 크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텐 더 좋은 선택지,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있으니까 만족하기가 쉽지 않고 계속 네. 좀 고민하고 후회하고 이러기 쉽다고 하고요. 그 최소한의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보다 뭐 더 좋은 게 있더라도 나는 어차피 이 정도면은 충분하니까 그 기준을 넘은 거니까 괜찮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차이가 있군요. 네. 아니,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그 네. 사르트르라는 사람의 말, 인생은 B와 D 사이의 초이스다. 이걸 인용하면서 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는데,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택 자체가 중요한 거가 맞다는 거엔 동의를 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네. 쏟다 보니까 정작 그 선택한 일을 잘하는 데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데 쓰이는 시간과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줄이는 게 네.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아낀 어떤 노력, 에너지 이런 거를 그 일을 잘하는 데 쓰면 좋다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제한 시간을 두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뭐 이 결정은 내가 오늘 몇 시까지는 무조건 한다. 그때는 확실히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보는 정보의 양을 차라리 줄이는 게 낫다 그래요. 뭐 인터넷을 서치할 거면 한 5개만 네. 찾아본다. 5가지 네, 정도만. 블로그 한 몇 개만 들어가 보자. 이렇게 네. 정해놓고 하면은 그 선택하는데 시간이 훨씬 덜 걸릴 수 네, 있다고 진짜 확 하거든요. 이렇게 축소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결정을 못 내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본 말이 내가 내린 결정이 맞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을 봤어요. 네. 이게 사실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그 일의 전체 중에 맨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결정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리고 나 자신일 뿐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선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고 네. 그 선택이 맞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게 네. 계속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그 선택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선택한 걸 잘할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끌어 갈까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네. 중요하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희우쌤 선생님 말처럼 그런 부분 좀 강조해서 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은 씨가 저에게 결정은 초시계 같은데요. 옷을 살 때도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짜 굉장히 저도 너무 고민되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옷이 더 이쁠까? 저 옷이 더 이쁠까? 이런 네. 고민을 늘 항상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서현진 님이 선택이 인생에서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문제죠. 맞아요. 선택은 인생의 제일 큰 숙제이죠. 네. 조선아님이 나이가 들수록 선택이 망설여지고 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뭔가 위험한 걸 안 하게 되잖아요, 점점. 맞아요. 이제,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이제 피하게 되고. 네. 뭔가 잃을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망설여지고. 음. 네. 그리고 효정님이 네. 저는 고민이 될 때 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어떤 게 더 나을지 물어보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쵸.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의 주관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네. 사람들이 없으면 불안해지거든요. 제가 맞아요. 사실 예전에는 남 이야기에 뭐 지금도 잘 듣지만 예전엔 더욱더 남 이야기에 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내가 결정을 하되 남들에게 조금씩 의견을 물어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문희님이 전 선택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지만 대신 결과에 후회 없는 편이에요. 그냥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에서는 결정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결정을 쉽게 내리는 타입인지 아니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타입인지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그럼 인생의 해답을 쉽게 찾지 못해 방황하는 고민하는 노래 소유의 사이런스 듣고 오겠습니다. 소유의 사이런스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요. 결정과 선택이 쉽다면 인생이 좀 더 쉽다고 느껴질 텐데 결국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네, 노래인 것 같고요. 맞아요. 선아님이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가사가 너무 좋네요. 내가 찾는 답이 있을까? 요즘 제가 매일 하는 생각이에요. 또 이게 공감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김시민 님이 저는 선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껴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로 인해 수년간 아픔 속에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결정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젠 그런 생각은 접고 지금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다행히 또 예. 아픔 속에서 또 이제 이렇게 나오셨네요. 네, 조금씩 시민님. 벗어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화이팅! 아프지 마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린님이 저는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내가 그때 이랬으면 저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끝도 없고 후회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박도현 님이 저는 뭐든지 고민 안 하고 단번에 결정 내리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고민이 많은 분들이 부러워요. 가끔 너무 섣부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뭐든지 중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섣부르면은 또 네, 곤란할 때가 실수를 하게 많죠. 되니까 또 오해가 불러올 수도 있고. 근데 도현님의 또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선택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네. 믹스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혜민님이 저는 오히려 인생에서 중요한 큰 결정은 밀어붙이고 자잘한 고민에 대한 결정은 오래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잘한 건 좀 오래오래, 큰 결정은 좀 바로 단번에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는 윤희우쌤과 함께 결정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뤄보나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좀 어렵고도 약간 심각한 이야기를 네.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선택에 관련해서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유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답정너라고 답정너 아시나요? 네. 알죠? 네. 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네. 이런 말인데 맞아요. 어느 순간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 가장 흔한 상황으로 뭐 여자친구나 뭐 연인 이런 사람들이 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네.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면 맞아요. 친구가 뭐 연예인 얘기하면서 네. 누가 누구 닮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뭐 이런 질문을 들으면 너무 답이 정해져 있어서.
아니, 사실 누구나 가끔씩 가벼운 답정너가 되기도 하지만요. 네. 하지만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답정너를 만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미 이 질문 자체가 이 답을 선택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역시나 막 근데 답변하는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어떻게 네. 보면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물어본 사람이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지만 네. 그거를 맞춰서 대답을 할 것이냐 아, 아니면은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네. 사이다처럼 말해버릴 것이냐 오. 요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 네, 중에서 하나를 맞아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음.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굉장히 예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꽤 흥미로운 선택의 순간일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네, 이번에 들을 노래는 트와이스의 Yes or Yes. 오, 이걸 Yes or 들어보고 Yes. 네, 요즘 나온 신곡이죠. 네, 굉장히 핫하죠. 네, 발랄하고 네. 재밌고 그런 노래예요. 기대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많은 블랙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진짜 yes or yes 하는데 너무 밝은 느낌이잖아요. 다들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트와이스의 yes or yes를 짧게 들어본 후 직설적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힘들면 보기를 줄게 넌 고르기만 해 고민할 필요도 없게 해줄게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네가 그를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 yes or yes 싫어는 싫어 힘들면 보기를 줄게. 넌 고르기만 해. 고민할 필요도 없게 해줄게.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라고 하는데 노래 속 주인공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 들으면서 진짜 재미있게 느낀 가사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뭐를 골라도 yes죠. 뭘 골라도 S죠. 네, 무슨 속뜻이 막 숨겨져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네. 굉장히 귀엽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답정너 질문이라는 것들은 네. 이렇게 막 긍정적인 대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훨씬 더 막 복잡한 그 속뜻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그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니까 이 질문 받는 입장에선 상당히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죠. 피곤하죠. 아니,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이 답정너 질문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대체로는 그 자기 비하적인 질문이 많다고 그래요. 아, 앞서서 말했었던 나 살찐 거 같지?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오늘 옷 엉망이야 입은 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외모랑 관련된 것이 많고 네. 아니면 그 밖에도 오늘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못했어 뭐 이런 질문도 있다 그러고 맞아요. 네. 네, 거기에다가 진짜. 제가 맞아, 너 오늘 좀 부어 보인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싸우는 난리가 거죠. 나죠. 난리가 나죠. 네, 네, 진짜 답은 정해져 있네요. 다 네, 질문을 맞아요. 들어보니까 아니 겸손을 가장에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떤 대답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또 굉장히 좀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뭐 이 질문 속에 있는 다른 뜻은 이미 그 사람이 알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하는 질문이니까 네. 그래서 어쩌다가 사실 그 질문의 의도를 못 알아챌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공감받길 원해서 한 질문이지만 막상 그 상대방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대답한 사람의 마음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어떤 이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네. 중심적이죠. 그쵸. 네, 서한님이 그런데 트와이스처럼 저렇게 귀엽게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예스일 듯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정님이 답정너인 지인이 있으면 정말 답답해져요. 제가 아무리 성심성의껏 조언해줘도 결국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결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쵸. 네, 이러실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조언을 해줬는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면 나는 진짜 벽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힘 네, 빠지고, 진짜 힘 빠질 것 같아요. 음, 선아님이 저는 애매하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답정너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선아님이 아마 이제 주위에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분들 때문에 힘드셨나 봐요. 맞아요. 너무 둘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답정너가 또 나을 수도 있을 차라리 것 그게 날 같아요. 수도 네, 있죠. 차라리 그 중에서 골라가면 답정너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심토크에서는 결정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남의 선택을 막고 답을 요구하는 유형, 답정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트와이스의 Yes or Yes를 조금 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이기적이었던가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적 있었나 다 놀라 내 뻔뻔함에 생각보다 꽉감해진 날씨 이번 가사를 보면 노래 속 주인공이 답정너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사를 보면 내가 이렇게도 이기적이었던가, 뭔가 이렇게 갖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다 놀라, 내 뻔뻔함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이 답정너는 내가 이기적이라는 거, 그리고 뭔가 갖고 싶다는 걸 그 마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그 속마음도 드러나고, 또, 그래서 더 가볍게 느껴지고 귀엽게 느껴지는 것 네, 그래서 같아요. 진짜 귀여워요, 음, 가사가. 아니, 노래 가사처럼 자기가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남을 곤란하게 하는 답정너가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답정너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네. 결국 이렇게 뭔가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갖고 싶은 건 내가 자존감의 어떤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뭐 나 못생겨 보이지 뭐 이런 묻는 거는 사실 그렇게 못생겨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희망을 갖고 상대방이 네. 괜찮아, 너 보이는 거 괜찮아, 잘생겼어, 뭐 이런 대답을 원하는 음,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답을 들으면 그 순간에 이제 안심하고 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하지만 문제는 이게 충분하게 인정을 받고 또 충분하게 칭찬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자꾸만 또 묻고 그렇게 계속 되는 묻는 거예요. 거군요. 그래서 음, 묻는 거군요. 아니, 네, 결국 답정너도 자존감의 문제였네요. 네, 맞아요. 사실 누구나 이 다른 사람한테서 칭찬 듣는 걸 좋아하죠. 다 좋죠. 그쵸. 저도 네. 칭찬받는 거 좋은데,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아니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칭찬을 요구하면 음, 그런 질문을 하는 행동은 자존감이 낮아져 있음을 알려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또 원하는 대답을 들어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계속 또 물어보는데, 문제는 그런 질문을 계속 듣다 보면 네. 좀 지치고 막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은 좀 나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막 어, 그렇잖아요. 원하지 맞아요. 않는 대답을, 홧김에 이제 그쵸. 폭발해서 얘기해버리고, 네. 그러면 그 말 듣고 또 상처받고 자존감이 상처받고, 깎이고 맞아서 이게 다른 사람 반복, 가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게 계속 맞아요. 악순환이네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남에게 칭찬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사실 뭐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어린 시절에 좀 애정 결핍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 그래요. 아, 충분히 그렇네요. 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받을 네.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네요. 그냥 그쵸? 아예 파고드는 거네요. 네, 계속 끝을. 그런 사랑, 칭찬을 갈구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럼 답정너들한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 이 답정너의 대답을 하는 것도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줄지, 그래서 일시적인 만족을 얻게 하고 끝낼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할지, 그걸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방금 들은 노래 가사에서처럼 스스로 뭔가 갖길 원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상태라는 것만이라도 알면 네. 그런 답정너 질문 자체가 좀 줄어들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자존감이 상한 그런 상황을 공감해 줌으로써 일단 당장 자존감은 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런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하는 질문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좀 상처받고 그런 상황을 좀 깨달을 수 있게,
그게 너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고 좀 반복되는 모습이다라는 네. 걸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내가 좀 답정너의 기질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자꾸 이기적인 마음이 들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어, 또 답정너 질문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조언을 구한 사람이 대답하는 거를 네. 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생각을 해봐라. 네.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한번, 생각을 예. 한 5초, 10초? 네네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희우쌤처럼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님이 제 친구는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조언을 해주고 나면 늘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괜히 조언을 해주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들죠. 네, 들죠.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정한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답정너가 안 되겠네요. 네, 네, 정답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을 본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선아님이 책인가 어디서 봤는데 답정너의 질문은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왔어요. 처음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히히. 네, 그렇게 네. 이해를 바라고 인정을 원하고 그런 거죠. 네. 그다음 문희님이 오늘도 저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얻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오늘 심토크는 꼭 다시 듣기에서 쌤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야겠어요.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뿌듯뿌듯뿌듯, 네. 교수님 뿌듯뿌듯뿌듯. 네, 오늘 심토크에서는 선택과 결정에 관해서, 그리고 또 답정너의 심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쌤은 어떠셨어요? 네, 이 선택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고민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 네. 이렇게 많은 블랙이들이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 문자 보고 저도 되게 네, 뿌듯해졌어요. 뿌듯뿌듯뿌듯. 네. 뿌듯 휴쌤. 네. 네. 오늘 함께 하면서 블랙이들이 앞으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시간이나 아니면은 찾아볼 개수 네. 딱 정해놓고 하면은 확실히 네.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네. 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윤희우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귀자는 답을 정해놓고 고백하는 노래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오겠습니다. You got 12월 4일 블랙 감성 사전.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너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시인 천양리의 시 밥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소화하지 못하면 탈이 나고 약을 먹어야 하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모퉁이 끝 구석까지 박힌 슬픔이 있다면 울고 싶은 마음을 꺼내보세요. 슬픔도 곧 소화될 거예요. 내일은 수요일 미불 초대석이 있는 날이죠. 러블리즈와 함께합니다. 너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열심히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딸기 요정님이 신청하신 god의 길 들으며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사랑해요. 100일 사랑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이냐.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